보령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도정 질문에 앞서서 오늘 우리 경기에 도정 질문 2일차에 양승두 도지사님,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 정석환 재난실장님, 이정구 저출산복지실장님, 김영명 기획관님, 고효열 공관님 등 6명의 이런 많은 간부가 부출석한 것은 이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정례에는 이미 한 2달 전에 예고된 그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의 이런 상황에 다시 한번 우리 행정부지사님이야 집행부는 각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지사님 제 말에 동의하세요?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도민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의료진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2년 해양 머드 박람회가 열리는 전국 최대의 해양 휴양지인 대천 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는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우리 보령시는 유일한 대기업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보령 1호기가 금년 연말에 폐쇄되고 보령 4, 5, 6호기도 2024년 안에 폐쇄되면 보령시는 인구 붕괴, 경제 붕괴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령시는 1983년부터 2017년까지 화력발전소 총 10기가 가동 중에 있고 2015년 7월에 보령화력 본사인 한국중부발전까지 이전되어 한국중부발전 보령 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접 고용인원이 1,500여 명이고 협력업체 고용인원이 2,700여 명 등 총 4,2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족까지 환산하면 3인 가족 기준 총 1만 2,600여 명이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중부발전 등 보령화력은 보령시 유일한 공기업이며 대기업으로서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령화력 1, 6기는 각각 1983년 12월, 84년 9월에 준공되어 35년 이상 운영된 국가의 주요 에너지 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도 미세먼지,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이상기온 등의 발생으로 기후재난이 빈번해짐에 따라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중앙정부의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충청남도는 양승두 도지사 취임 이후 본격적인 노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보령화력 1, 2호기를 조기 폐쇄할 시 대기 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요구로 보령화력 1, 2호기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직속 제3차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서 2021년 5월 폐쇄 예정을 1년 5개월 앞당겨 2020년 12월 31일로 폐쇄 결정하였습니다. 보령화력 1, 2호기가 폐쇄되면 직접 고용인원 530여 명이 감소하고 인구가 1,600여 명이 감소하는 등 현재 보령시 인구도 10만 명이 붕괴될 상황이고 부동산 경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상가와 아파트가 공실이고 아파트 가격도 4천에서 6천만 원 내렸습니다. 보령 시민들은 정부의 합리화 조치로 모든 광산이 100% 폐쇄되어 2만여 명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표를 보시면 보령시가 인구가 최고 많을 시에는 1982년 약 한 16만 명이었습니다만은
광산 폐가감으로 인해서 2만여 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 또 우리 김영찬 행정부지사님, 저는 지난해 정기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당시 도지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9차 전력 수급 계획의 1년지로 전환을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과를 낸 실적은 아무것도 없으며 현재 조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용역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를 위한 용역을 할 때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용역을 했다고 하면은 이미 그 정의로운 용역 전환에 의해서 착착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잘못됐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보령화력 1, 2호기가 금년 연말에 폐쇄되면 폐부지를 친환경 연료인 LNG 발전소로 전환 추진하고 연말에 확정될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령화력 1, 2호기가 연말에 폐쇄되면 아직도 특별한 대책과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 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를 지정하여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연관 산업이 직접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 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기 지역의 친환경 신산업과 고도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여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도로, 항만 등 지역 인프라 등 환경 친화적이고 지역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 정책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지역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령화력 1, 2호기가 폐쇄된 자리에 가칭 석탄화력 박물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석탄 합리화 조치로 전국 연탄 광산이 폐광된 이후 보령, 문경, 태백에 석탄 박물관이 전국에 건립되어 많은 관광객과 학생이 방문하여 석탄 산업이 역사를 배우고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령 석탄박물관도 매일 2,000명에서 3,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 런던의 경우 뱅크사이트 화력발전소를 8년에 걸쳐 운영을 보존한 미술관으로 개조하여 운영해온 결과 현재는 런던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추진 중인 충남 문화비전 2030 계획에 포함하여 화력발전소를 에너지 관련 학습시설이나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생활의 사미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웅천산업단지 기업유치에 관하여 김영찬 행정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보령 웅천산업단지 분할 현황에 대해 당초 계획과 달리 분양이 저조함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렸습니다. 웅천산업단지는 22만 평의 대지에 650억이 투입된 충청남도에서 40% 분양하고 보령시에서 60% 분양하기로 협약하고 충청남도 개발공사가 완공한 충청남도에서 낙후된 서남부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입니다. 중견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탈지역 현상 해소 및 지역발전이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선 7기 이후 기업 유치 현황을 보면 승자독식,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지적이 들리고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충남이 유치한 국내 기업은 총 1665개소이나 천안아산이 920곳,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 이 PT를 보시면 서산, 보령, 서천, 논산, 홍성, 태안, 계룡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미약합니다. 특히 그 해외 기업의 경우 격차가 더 커 같은 기간 충남이 유치한 32곳 중 천안아산이 19곳을 유치하고 보령은 2곳, 나머지 8개 시군은 유치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웅천 산업단지는 준공되었으나 아직까지 유치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업단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는 총 158곳으로 2621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웅천 산업단지와 같은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 단지당 평균 222곳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고용인원은 약 165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웅천 산업단지는 초기 분양률 100%를 목표로 보령시와 충청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현재 기업 분양률은 0으로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찬 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자 유치 실적 및 실적은 전국 1위를 달성하고 현재도 투자 유치가 진행 중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악재가 겹쳐 추가 투자 또는 기업 유치가 좀 더 불통해지는 상황입니다. 올해 2월부터 민간 분양 대행사를 선정해 분양 활동을 하고 있으나 민간 회사가 맡고 있다고 해서 부족한 실적을 메꿀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남도 도내 산업단지의 평균 22곳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통계자를 고려하면 웅천 산업단지 실적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웅천 산업단지가 개점 수역 상태가 되지 않도록 보다 더 책임있는 기업 유치 활동을 우리 김영찬 부지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령화력 1, 2호기가 조기 폐쇄로 인하여 인구 붕괴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웅천 산단의 전략적인 기업 유치 활동으로 더욱더 도에서 보령화력을 1년 5개월이나 땡겨서 폐쇄하면서 도에서 분양 약속을 한 웅천 산단은 한 곳도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부지사님, 적극적으로 우리 보령 시민의 상실된 그런 그 도정의 신뢰감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를 앞두고 교통여건 개선을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은 충남 대일의 관광도시이며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았고 지난해만 해도 대천해수욕장, 우창 부해수욕장에 68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2022년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가 열리는 세계인이 찾을 도시입니다. 그러나 교통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2021년 국도 22로 보령에서 태안 해저터널이 완공하면 원산도와 안면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아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천 IC가 그 태안에서 안면도에서 10분여 걸리고 태안에서 홍성이나 서산 IC는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대천 IC로 집중적으로 몰릴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대천에서 해수욕장에서 대천을 통과해서 대전권, 경상도권에 가는 그 관광객이 그 대천 시내를 통과하면은 대천 시내 도심이 상당히 그 혼잡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전에서 부여에서 그 예산에서 그 도하담에서 남포로 터널을 뚫려가지고 그 남포에서 신육동까지 그 외곽 도로를 좀 그 계획을 확정하면은 많은 교통 소통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남포 신읍동 우회도로 확장 계획이 지난해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돼 올해 예비 타산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 타산성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5기년 계획의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도 차원에서 이번 타산성 조사가 통과되어 향후 5기년 계획의 반영 및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웅천 대천리에서 무창포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지방도 606호는 매년 교통 정체와 병목 형상으로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도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확포장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수요 예측 부족으로 중기 계획으로 반영되어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반 도로의 경우 평균 통행량을 기준으로 확포장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나 무창포 해수욕장과 같이 대규모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의 경우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우선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도 606호인 웅천 대천리에서 웅천산단 무창포 IC까지 2.4km는 확포장 사업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죽전 상거리에서 무창포 해수욕장까지 1.3km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예산을 확보해 확포장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총 사업비가 한 145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해수욕장 길목까지 관광객 편의와 주민의 교통안전 그리고 웅천 산단 분양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